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래간만에 찍습니다. 계속 여러가지 일로 바빠서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고등학교에 가서 그 교사들 대상으로 선생님들 전체가 다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면서 제가 느꼈던, 아니면 뭐 그 선생님들에게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입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바뀐 것 말고도 입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서 시험을 치렀던 학력고사와 지금의 그 수능은 시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졌죠. 예를 들어 지금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능력 시험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때보다는 그냥 우리 때 뭐 좀 더 암기였다면 지금은 좀 더 이해력과 문해력을 요구하는, 독해력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시험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어도, 우리 때는 국어가 그냥 한뭉투기로 있었지만 지금은 화법과 작문이 있죠. 또 문법 따로 있죠. 또 문학 있죠. 비문학 있죠.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시험이 국어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과목들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시험의 근본적인 성격은 이해력도 필요하지만, 물론 뭐 스킬을 길러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건 여전하죠. 여전히 있습니다. 스킬이 많이 길러져서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도, 예를 들어 비판적 사고력이 부족하더라도 뭐 시험을 잘 치를 수는 있겠죠. 뭐 그것은 뭐 실제로 뭐 예전에 만났던 학생들인데, 사수 오수한 학생들 하면 처음에는 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5등급이었는데 6등급이었는데 그 다음 시험 치러서 3등급 올라오고, 그 다음 시험 치러서 또 3등급, 그 다음 시험 치러서 또 2등급, 그 다음 1등급, 이래서 이제 고려대를 간 친구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수했으니까 애들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죠. 형도 한참 형이죠. 첫째 형, 둘째 형, 둘째 형도 아니고 첫째 형급 되는 거잖아요. 5살 차이 나면. 뭐 그렇게 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근본적으로 시험의 성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험은 국어의 경우에도 보면 읽기 문제가 30문제인데 그 30문제에서 비문학 문제가 15문제란 말이에요. 이 비문학 문제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것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높은 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스킬이 있으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재수하면 되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재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또는 그래도 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도 그만큼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생각하듯 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흘러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과서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더더욱 학원의 힘도 필요해진 거고요. 학원의 힘이 필요 없다라는 말, 그러니까 필요해졌다는 말은 이미 그 전에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읽을 거리를 많이 읽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못 읽었으면 중학교 때라도, 중학교 때 못 읽었으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라도 좀 심도 있는 심화된 책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 안 봤던 아이들이 중학교 때 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까지 책을 잘 안 봤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와서 갑자기 책을 보는 아이들이 있긴 있지만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문이나 잡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어쨌든 습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정시에서도 그렇게 달라져 있는데, 이제는 전형까지도 달라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형에서 요구하는 거 너무 뻔하지 않아요? 수능 정시는 그래, 수능 성적.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교과, 논술은 논술, 학생부 종합은 종합. 근데 종합은 정답이 없잖아요. 아니, 답을 알고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답이 있으면 올해 고민했던 레포트를 뭐 보고서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똑같이 되고 똑같이 해서 똑같은 학과 가면 될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는 아이 성적하고도 맞물려 있죠. 또 아이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해 놓는 게 선생님 혼자서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이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에 맞춰서 똑같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선생님에게 힌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학생이 선생님에게 내가 이런 거에 지금 진로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선생님이 저런 거였어? 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게 혼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알아서 기록해 잘해주겠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부모님들이 근본적으로 제대로만 알면 정말로 쉬운 전형인데 준비를 왜 못하고 있지? 그 안 되는 이유는 뭐지? 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의 전형이, 예를 들어 뭐 서울대 전형은 어떻고, 연세대 전형은 어떻고, 고려대 전형은 어떻고,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 다 필요 없이 학교 생활을 충실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깨닫고 그거에 맞춰서 해가면, 그 전형이 살짝 달라진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좀 부족하면 이 전형으로, 좀 더 내가 이거가 더 나오면 이 전형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을 매우 디테일하게 알지 않아도 이 학교의 인재상은 이런 거니까 나는 거기에만 맞춰서 할 거야, 이런 준비보다는 내가 해가는 목표가 있는 건데 거기에 성적이 조금 더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 추천 전형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그 개인의 어떤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거죠. 물론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은 여타 전형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높아야 되는 건 맞지만 높다고 그래서 무조건 합격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사람들 거 요소들을 다 파악하고 보니까 저 아이는 왜 떨어졌나, 이 아이는 왜 합격했나를 따져보니까 결국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또 하나는 불안 심리가 늘상 존재하는 거죠. 1학년 때부터 내가 준비해 가는 것들이, 1학년 때부터 아이가 뭔가를 준비해요. 뭐 그게 창체 활동에서 하든 아니면 세특사항에서 하든 또는 창체 활동을 세특사항에서 엮어서 하든 어쨌든 뭐 별의별 방법으로 해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면 아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세특사항의 기록과 창체 활동의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뭘로 준비해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든지 공부를 잘하면 된다든지 그러니까 수학 경력이 많으면 좋다라든지, 또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을까? 어찌됐건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결과물에서만. 과정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쉬운 전형이라는 이유는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갖고 그것대로 해가는 모습에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거에 대한, 그게 뭐냐, 또 기록이
어떤 아이에게 기록이 잘 되어주느냐.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이 좋은 애는 기록을 잘 해준다면서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럴 확률이 높을 뿐이지 실제로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기록이 잘 된 아이들은 뭘로 얘기할 건데요? 걔는 알랑방구를 잘 껴서? 단순히 그런 문제 하나로 해석될 수가 없는 거죠. 걔는요, 그렇다고 하면 인사도 잘했을 거고요. 봉사활동이라도 먼저 나서서 했었을 거고요. 이런 또 다른 요인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하고도 친하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하고 소통도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아주 조금한 다른 학생들이 보기엔 별것도 아닌 뭐 저걸 굳이 왜 해? 아 저거 지나가는 휴지 줍는 애들은 별로 없더만 그래도 교실에서 휴지를 주웠다. 뭐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흔하게 있질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평소에 주웠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이 근데 그것을 우연치 않게 또 다른 반 선생님이 봤다든지 그래서 가르쳐줬다든지 뭐 이런 또 안 가르쳐준 선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은 거를 목격했어도 그 담임에게 그러니까 별의별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가 있고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말로 깊게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깊게 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 안 해주죠.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그 아이에게 있어요. 자녀분에게 있고요. 또 이거 학생이 듣는다면 학생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옆에 아이 또는 옆에 아이야 뭐 토론을 하는 거죠. 야, 학교생활 충실히 한다는 게 뭘까? 저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해 보라는 거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학교생활 충실히 한다는 게 뭘까? 아마 때로는 10가지, 20가지, 30가지 나오지 않을까요? 매우 디테일하게 정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생활 충실히 한다는 그 의미를 단순히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데 그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그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좀 더 확산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뭐가 있죠? 아이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투박투박 걸어가는 거. 이게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움에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배움에는 목표가 있다고요. 그죠? 아이가 배움에 목표가 있어요.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향해서 한 발씩 나아가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또 하나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더 넓은 의미로 지구의 기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가 내려와서 환경 문제까지 이어져서 주위에 청소부터 이런 것까지 다 관계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그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또 보고서 활동이나 수행평가 활동이나 또 모둠 수업에서 누군가를 배려해서 이끌어 준다든지 이런 모든 활동들을 매우 디테일하게 적어봐요. 아마 정말로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교사가 그러면 일일이 그걸 다 평가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이 아이가 이미 부착되어 있는 습관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몸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아이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거가 기본이 돼서 아이를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은 그런 거를 알면서 다 평가하나요? 아니죠. 몰라도 그냥 우리 사람 몸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옆집 아이를 평가할 때 옆집 아이의 싸가지 정도나 능력의 정도를 물론 성적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아이의 그 옆집 아이를 내 아이와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적도 있죠. 예를 들면 인사를 잘할 때라든지 우리 아이는 밖에 나가면 옆집 엄마에게 인사는 잘하고 다닐까? 라든지 어쨌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걸 꼭 비교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 엄마 자신도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도
내 몸에 부착되어 있는 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능력 안에 누군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을.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도 아이를 평가할 때 이미 자신에게 내장되어 있는 뭔가에 의해서 아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기록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려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쭉 갈 수 있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기록이 잘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해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 학교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사전에 강의하기 전에 이 학교에는 아이들에게 기록을 해놔주고 아이들에게 확인을 시키냐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해주셨냐. 물론 아이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뭐 내가 굳이 몰라도 선생님이 알아서 기록해 주겠네? 이런 거죠.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신호를. 잘못된 신호인 거죠. 내 거는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걸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 학교는 올해부터는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그래요. 안 한 것도 이상하지만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여러 가지 규칙이나 뭔가를 정하면서 이거 하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그래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기록을 해놔줬으면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평가가 되는구나를 알고 자기의 행동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확신의 부족이 또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이 있죠. 왜냐면 내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쉬죠. 중간에. 그죠? 중간에 쉽니다. 너무 힘들면 잠깐 쉬려고 하는 어떤 몸에서의 신호가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나 대입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준비를 해라. 그래도 그러면 누구든지 정말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학교생활 충실한 의미를 정말로 깨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학원을 뭐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신을 당장 올리고 싶어서 나 엄마 학원 보내줘 이러면 뭐 다녀야 되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바탕에는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거는 학생의 선택이나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학원을 다녀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학원만 다닌다? 이것은 넌센스인 거죠. 전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욕심이 있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작은 욕심이어도 좋아요. 조금 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욕심은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지 않으면 이 방송을 굳이 보겠어요? 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 전형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 전형을 잘 준비한다는 의미는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충실자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나중에 내신이 좀 부족했다? 이러면 뭐 자기 추천 전형이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신이 좀 더 좋아. 이 기록은 좀 더 나쁘고. 이러면 또 학교 충실자 이런 거지만 그것도 대학의 레벨에 따라 충실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내신의 반영의 비율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근접하게 기록되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려니까 제가 명문대학교학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나온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물이 그래야만 한다 라는 것을 알고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뭐 그냥 대충 될 거야 이러면 그 학교 전교 1등이어서 전교 1등이어도 사실은 학교가 못해주는 것도 있죠. 못해주는 학교도 존재하죠.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학교가 못해주면 내가 뭐 서울대 의대 가고 싶으면 못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언제 어느 때나 학생에게 기회가 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록해 갈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생님 기록 안 해주면 못해. 이렇게 하고만 생각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만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록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명문대학교 학생부 대공개에 이미 학생부 12개가 있고 그 기록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책이 없어요. 다른 곳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무슨 책 선전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문제는 그런 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제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책이 있으면 또 추천해 드릴게요. 어떤 책이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나의 기록물이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쭉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거고 학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 한 번 보고서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바꿔놨더니 어찌됐건 내신 성적은 매우 나빴지만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게 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으로 나왔던 것은 뭐 꼭 한두 명의 사례가 아니에요. 올해.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준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니까 또 입술이 뭐가 터지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